교재 15쪽 펴보세요.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노라. 이게 이공주 수필. 이게 수필이라는 말씀은 외부 사람들은 이공주 선지님이 쓴 줄 알아. 우리 이게 받았었다 이렇게 써야 하잖아. 이게 수필이냐면 수필이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수필인을 받았으니 이렇게 가로에다 쓰려다가 제가 이걸 쓰려다가 기어이 못 썼어요. 이걸 처음에 한 번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 정도는 받았으니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 교단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내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그래서 야, 우리 용어 있잖아요. 우리 용어를 써도 계속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갈 거다고, 어떤 것은 이렇게 부연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줄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수필이는 받아 쓴 분 이렇게 되죠. 이게 회고 제33.3호 그러니까 1937년 시창 22년 3월호에 실린 법문인데, 이게 이 법문이 용신법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 법문의 내용이 바로 개교동기하고 직결된 법문입니다. 우리가 이 법문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대종경 교의품 29, 30장에 실려 있어요. 대종경 교의품 29, 30장은 반드시 개교동기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었고, 개교동기 공부한 데는 이 법문을 반드시 해독을 해야 돼요. 자,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설명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익상교당에서, 익상교당 어디예요? 이게 대각전이에요, 대각전. 쉽게 말하면 대각전. 익상교당이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그 익상교당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익상교당에서 그럼 우리가 총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총부 이렇게 생각해야죠. 총부 익상교당에서 이게 병자년 동선 때예요. 종사님이라 말하면 우리는 지금은 소태산 대종사 이렇게 읽어야죠. 종사님 선빵이라면 이게 공회당이라고 봐야죠. 공회당으로 여겨져요. 주로 선을 한다면 공회당에서 많이 했으니까. 선빵에 출석하시사 일반 선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오늘은 내가 제군에게 하나 물어볼 말이 있으니 대답하여 볼지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령 이제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기를 불법연구에, 원불교 전신이죠. 불법연구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며 또한 배우느냐고 한다면 제군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려는가. 그래서 제군,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뜻이겠죠. 가 하시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2, 3인의 선도가, 이게 성객이죠. 선도가 각자의 의견대로 대답을 고하니 혹자는 가로되 저는 3대력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혹자는 가로되 저는 용신법을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혹자는 가로되 저는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종사님께 없어 각인은 대답을 일일이 청취하옵시고 다시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군의 말도 다 그럴듯하나, 대종사님이 다 맞는데 당신의 이렇게 기대한 말이 안 나온 거죠. 이게. 그러나 내가 또한 참고로 말하여 주려 하노니 자세히 들어보라. 그리고 가령 상대편에게서는 같은 말을 묻는다 하더라도 대답하는 편에서는 그 질문한 사람의 인격과 태도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여 줄 수가 있나니, 만약 누가 나더러 무엇을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하여 주겠다. 즉 이런,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마음 작용하는 법, 우리가 용신법이라는 걸 번역할 때 마음을 사용하는 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마음을 작용하는 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마음을 작용하는 법으로 씁니다. 주로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쭉 부연됩니다. 각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술을 실사회에 나아가서 사용하는 방법과
권리 있는 사람에게 권리 사용하는 방법과 물질 있는 사람에게 물질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으며, 또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한정이 없을 것이나, 혹은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돈 없는, 여기 중요합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없어도 사는 방식을, 이게 바뀌어 있어요. 뭘로 바뀌어 있,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돈과 복은 저는 돈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지금 대종경상에 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게 돈으로 해야 명확해요. 대종사님이 그 개교동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게 나온 겁니다. 자, 탈역 생활하는 사람에게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줄 아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 공익심이 생겨나게 하는 방식을,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활하는 사람에게 낙생활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라 하셨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 가라사대, 자, 현아, 산업공상의 모든 학교로 말하면 정부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많으므로 학술과 기술이 점점 발달하여 이제는, 이게 대종사님 이 관찰력이 나옵니다. 문학, 정치학, 법률학, 요즘 우리말 이런 말 씁니까? 대종사님 언어예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문학, 정치학, 법률학 등도 전문 대학가에 생겨나서 공정, 이전에 없는 공정의 발전을 보이고, 또 농사법도 그러하여 모든 방법이 개량됨에 따라서 대발전을 현실상 놔두고 있으며, 또 공업도 극도로 진보되어 전에 못 보던 문화주택이며 라디오, 비행기 등 실로 상상도 못할 각양각색의 문명기구가 발명 제작되어 우리 생활상 무쌍한 견줄 수 없는 편리를 도와주고 있고, 또 상업도 그러하여 도해지에 있는 큰 상점들을 본다면 건물도 굉장하고 그 상품의 진열법이라든지 장구정돈법이라든지 매매의 교재술 등 실로 놀랄만한 발전이 보이나니, 이 세상에 이전에 비하여 가히 지상천국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만큼 극도로 발달되었다. 그러니까 산업공상을 쭉 대전사님께서 물질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이 물질 문명이 발전된 상황을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이 이대로 물질 문명만, 앞에 쭉 설명했죠. 물질 문명만 되어가고 정신 문명, 즉 용신법,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정신 문명, 즉 용신법, 이게 나오죠. 이게 대종에서 생략된 말이에요. 여기에 정신문명, 즉 용신법에서 이 정신문명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죠. 우리가 본 게, 우리가 현재 용신법이라고 말하는 내용 있죠. 이것은 정신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개벽, 정신문명 이런 걸 말하는 대전사님 말씀입니다. 정신문명을 모른다면 누구나 보고 듣는 대로 각자의 욕심만 채우려는데 결국 대전사님 트레이드마크가 나옵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피해로 악화하여 이 세상은 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진즉부터 그를 염려하여 누구에게든 용신법, 그럼 용신법은 뭐예요? 정신문명이죠. 용신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노라. 대저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술을 배우는 것은 마치 전장에 나가려는 무사가 칼이나 총 등 무기를 장만하는 것과 같나니, 같은 무기를 가지고도 용신법을 아는 자는 정의를 위하여 적군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것이요, 용신법을 모르는 자는 불의한 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될 것이다. 그럼 이 용신법은 뭐예요? 정신문명. 그러니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용신법이라 하면은 뭐 마음을 사용하는다 해가지고 뭐 마음을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해요. 이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공부라는 사고가 용신법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 그와 같이 같은 학술을 가지고도 용신법을 아는 자는, 이게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공부를 아는 자는 저만 못한 일을 가르쳐 준다, 혹은 공궁에 빠진 일을 학술로서 도와준다고 하여
자리이타가 되도록 이용한다. 이게 나오죠. 자리이타로. 그러니까 정신개벽을 하는 것은 하나의 양태가 자리이타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물질을 선용한다는 말에도 이 자리이타로 되도록 이용한다는 게 있는 거죠. 용신법을 모르는 자는 그 학술을 무기 삼아 무식한 사람을 둘러먹고 속여먹는 데에 악용하여 필경, 자해, 타해, 자기도 해롭고 타인도 해로가 되고 말 것이니, 그러므로 용신법을 모르는 자에게 학술을 가르치는 것은 불량한 도적놈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하나니라. 대종사님 가치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신법이 정신의 세력, 우리로 말하면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의 사막팔조를 산원공상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이걸 우리가 그 정신개벽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권리 있는 자로 말하더라도 가령 전답을 많이 가진 권리 있는 자가 있어 그 독리 무산자들에게 논을 주어 벌어먹게 하며, 또는 도조도 공정하게 받고 혹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자기는 형편을 살펴서 동정하여 준다면 그러한 지주에게는 소장료도 정성껏 갖다 줄 것이니 자리이타가 되지만은, 그렇게 되면 자리이타가 되지만은 만약 지주편에서 전답을 주고 떼는 권리와 도조를 더 받고 덜 받는 권리가 있다 하여 아무 죄상도 없는 자기는 아니 뗄 돈을 뗀다든지 더 못 받을 화곡을 강제로 청구한다면 소작인 편에서는 그 지주를 원망도 하고 공변도 주며 관청에 고소도 하고 그 악행을 신문에 낼 권리가 있나니, 대윤사님이 참 재밌어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권리가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요? 하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다면 지주도 은연 부지 중 망할 것이요, 그 자기들도 벌던 전답을 못 벌게 되었으니 차 소위 자해 타해니라. 이걸 국가 차원으로 보면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개벽되어 있는 지도자라든지 이 관료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같이 살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같은 돈을 가지고도 가령 자선사업이나 교육사업 등 공중을 위한 사업에 쓴다면 약소 대중은 그 은혜를 입게 되니 좋을 것이요, 사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한다, 신문을 낸다, 혹은 비석을 세운다, 혹은 동상을 세운다 하여 그 공덕을 일컬을 것이니 이 또한 자리이타가 아니고 무엇인가. 굉장히 계속해서 이 공도사업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만일 같은 돈을 가지고도 도덕질할 때 쓸 무기를 사서 도적질을 많이 한다면 여러 사람이 해독을 입을 것이요, 그러다가 경관에게 들키게 되면 매를 맞는다, 징역을 산다, 별별 악행을 다 받고 사람의 행세를 못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돈을 가지고서 자해 타해하는 법이니라. 그러면 물질 문명도 이게 가르치고 산업공상법 이렇게 해놨어요. 물질 문명도 각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장려하는 머리에 실로 놀라만한 발전을 보이는 것과 같이 정신 문명도 또한 그래야 아주 자주 훈련하고 장려한다면 그 효과를 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니 제군은 일대를 당하여 범연히 지내지 말고 새로이 각성하여 용시법을 배워서 같은 학술이나 권리나 돈을 가지고도 자리이타가 되도록 선용할지어다. 만일 이때 정신 문명을 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물질 문명만 되어 나간다면 도리어 이 세상은 악화하여 범행자도 많을 것이요, 따라서 서로 대하는 대로 피해가 되어 살 수가 없을 것이니 제군은 용신법의 조종사가 되어 물심양면, 이 물심양면이 뭐냐면 정신의 세력, 물질의 세력을 양면으로 이런 뜻입니다. 양면을 유루 없이 셈이 없이 밝힐지어다 하시더라. 이 법문을 개교 동기와 함께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는 사실은 정신문명 즉 용신법이라는 이 말에서 정신문명이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합니다. 이 정의,
이 가치관, 이 정의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돈의 문제를 복의 문제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좀 아쉬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앞에 요게 그 개요를 앞에 15쪽에다가 조금 써놨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설은 일부 윤문되어 대종경 교육품 29장과 30장에 실린다. 정전 개교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설이다. 개교 동기의 해설 법설이라 해도 타당하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신문명 즉 용신법이라고 정의한다. 즉 마음을 작용하는 법인 용신법은 물질문명 시대의 정신문명의 사용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용신법은 정신문명이다. 소태사는 회보 제33호에서 당부한다. 만일 이 세상이 이대로 물질문명만 되어가고 정신문명 즉 용신법을 모른다면 누구나 보고 듣는 대로 각자의 욕심만 채우려는데 결국 개인가정 사회 국가가 피해로 악화되어 이 세상은 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정신문명인 용신법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결국 마음을 작용하는 용신법은 개교 동기의 바탕을 둔 공부이다. 그러니까 소태산의 용신법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의 실천 방법이다. 소태산은 용신법이란 모든 학술과 권리와 돈을 자리타가 되도록 이용하는 공부라고 밝힌다. 여기서 이용이라니까 내가 얄밉게 뭐 어떻게 이렇게 악용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홀린다 이게 아니고요. 서로 이롭게 되게 써라 이런 말이에요. 이용하면 이 말은 이용이란 말 이코로 자리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용은 상호간에 자리타가 되도록 모든 물질 문명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물질을 자리타가 되도록 선용하는 용신법의 조정사가 되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 양 방면을 갖추라는 당부이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없어도 사는 방식이란 문장은 대종경 교육품 29장에서 복 없는 사람에게 복 짓는 방식을 이라 윤문된다. 복이라는 개념에 돈을 포함하여 이해해야 하겠지만 소태사는 돈의 병을 강조하였고 특히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도 사는 방식의 용신법에 강조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돈 없는 사람도 인간답게 사는 문명으로 바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석을 좀 한번 제가 앞에 안경을 하나 붙여봤는데요. 한번 또 제가 이렇게 안경을 미리 붙여버린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또 방해가 될까 약간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대종사님의 법설을 개교 동기와 함께 많이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쪽 펴보세요. 좀 많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쪽 펴보시겠습니다. 이 제목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해서 수필자가 송도성으로 돼 있고 회보 제23호 시창 21년 1936년 3월호에 실린 이 회설입니다. 요즘을 말하면은 사설 좀 비슷하죠. 원불교 신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설. 근데 이게 수필자가 송도성으로 제가 했지만 이게 전음광설도 있고 송도성설도 있는데 이공주 선지님이 이것은 송도 주사님이 쓰신 거라는 그 말이 계세요. 그냥 같이 근무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쪽. 본의 교과서 보경 6대 유령을 대하는 여러분으로서는 표지 초두에 문제와 같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일부 표를 볼 수 있을 것이요. 또는 본 회보 표지에서도 이와 같은 표를 매월 정식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를 대할 때 그저 항상 보는 글귀로구나 혹은 그 소리 또 나왔구나 하는 무의미한 생각을 가져서는 못 쓰겠으므로 이에 그 의지를 다시 구현하여 동지 제위에게 널리 인식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먼저 한 말 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혹자는 이 문제를 듣고 의심하되
물질이 개벽되는 것도 물질 자체가 스스로 되는 바가 아니요 사람의 정신이 들어서 연구한 결과가 전에 없는 것이 다시 발명되고 묵은 것이 새로이 개혁되어 차차 개벽되어 가는 것이니 물질이 개벽되는 것은 곧 사람의 정신이 개벽되어 가는 증거가 아니냐. 그리하거늘 다시 무슨 정신을 개벽하자고 이 표를 만들었냐고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 근본 하나라 하겠지만 그 정신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술적 정신과 도덕적 정신 양방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사람은 모든 물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기술적 정신은 한량없이 개벽되어 가나 그 물질을 구하고 사용하는 도덕적 정신은 아직도 개벽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개벽시키자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구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그것은 간단히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 자동차가 우리 인간 생활에 무쌍한 편리를 주는 물건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재산 정도가 살만한 사람이 산다면 그것이 다시 없는 편리한 도구가 되지만 사지 못할 사람이 목전의 편리만 탐하여 사고 보면 결국은 그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서 가산을 파괴하고 자신을 망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어찌 한갓 자동차뿐이리요. 물질 문명에 마취를 당한 현대인은 시대 풍조에 흔들리며 향락 생활에 탐착하여 각자의 분수를 형편이죠. 반성치 못하고 의식주 모든 설비나 기타 몸을 꾸미는 모든 기구에 분수 밖의 물질을 구하다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전정, 앞길을 그르치는 일이 허다하며 혹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금광이나 미두 같은 투기사업, 미두가 요즘 하는 그 증거투자 그런 겁니다. 투기사업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졸지에 경가 파산, 재산을 없애서 집안 살림이 형편없이 기울어지는 걸 말하죠. 경가 파산하는 자가 비일비재 하나니 이것이 물질을 구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고로 그 구하는 정신을 개벽시키는 것은 선량한 교법으로 모든 사람을 조화하여 첫째 이치의 순역을 가르쳐 될 일, 안 될 일을 알게 하며 이르 십이해를 가르쳐 옳고 그런 일을 알게 하며 이건 뭐예요? 사령구죠. 또는 안심, 안정 공부를 시켜 그 정신을 튼튼하게 하여 아무리 욕심나는 물건, 좋은 물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이건 정신수양이죠. 또는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근본부터 구하려는 생각조차 내지 않도록 하여 물질을 취하고 사는 것을 저 물질에 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그 정신을 양석하는 것이며 이건 작업시사겠죠. 또는 사실로 그러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바라거든 금광 미두 같은 만패일성 이게 만패일성은 다 실패하는 거죠. 실패. 만패일성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상의 실업에 종사하여 합법적으로 구하게 할 것이니 그런다면 그 편리한 물질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올 것이며 구하여도 아무 재화가 없을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게 또 나옵니다.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간단히 한 예를 든다면 가령 사람이 신식으로 발명된 좋은 칼 하나를 샀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칼을 정당한 곳에 사용하고 보면 그 칼이 오직이나 편리한 칼이며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는 칼이지만 만약 그 칼로 도적질을 한다거나 또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는데 사용하고 보면 그 칼 하나로 인하여 제 생명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그 좋은 칼이 세상에 나온 가치도 없을 것이요. 그 칼을 만들어낸 자의 공덕도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어찌 한갓 칼뿐이리요. 현대를 보면 진귀한 물질이 발명될수록 그 발달된 기술과 무기를 이용하여 범죄자는 나날이 증가하며 사회평화는 각각으로 위협을 느껴서 인류 생활을 자상천다 스스로 자기를 상하게 하는데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현상이니 이것은 그 발명된 물질을 자리타로 사용함이 아니요 각자의 이용만 얻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까닭으로서 이른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섯째입니다. 고로
그 사용하는 정신을 개벽시키자는 것은 정당한 교법으로 사람을 교화하여 첫째 불의는 죽어도 행치 아니하고 정의는 죽어도 행하는 실행 공부. 사막 중에 그 작업주사 공부죠. 실행 공부를 하여서 그 물질을 이용하고 보면 차라리 자해탈의는 될전정 자리해타나 자해타해가 되는 불의한 곳에는 그 물질을 사용치 아니하게 하고 아무리 수고가 되더라도 저 사람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자리타의 곳에만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정신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발명한 자의 공도도 드러날 것이요. 그 물질을 세상에 나온 가치도 있을 것이요. 물질 문명이 인류 생활에 참으로 필요를 줄 것이 아닌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는 사람마다 부르짖기를 소위 물질 문명 시대라 하나니 인류 생활을 좀 평화스럽고 행복스러워야 할 것이오늘 지날수록 인심은 야박해지고 세상은 험난해져서 각 신문 잡지의 통신기관을 통하여 들으면 아비를 죽인 자, 형제간에 소송하는 자, 생명보험금을 탐내 아내나 남편을 죽이는 자, 살인강도하는 자, 사기 횡령을 하는 화렴치한 자가 계속 기재되어 법관을 괴롭게 하고 사회 평화를 파괴하나니 이게 모두 어떤 원인이냐 하면 대부분은 물질을 구하다가 생기는 일인데 그것은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한 데서 비롯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차라리 초의를 입고 목실, 나무 열매를 먹을전정 물질이 미개한 옛날 생활이 도리어 편하지 아니한가. 그러하니 주의가 중요합니다. 정신개벽이 되어야만 개벽된, 정신개벽이 되어야만 개벽된 물질이 그 공덕과 가치가 참으로 드러날 것이요. 이 물질과 정신 양방면으로 개벽되어야만 인류 생활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세계 대세를 짐작하는 유지자들이여 어찌 한간 물질 문명이 비전에는 향락 생활에만 만족하여 기울어져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는 정신적 개벽 사업에 등한하랴. 때리는 자여 이때 실로 각성하라. 네, 마지막에 핵심적 말이 있죠. 23쪽 한번 펴보세요. 제가 쭉 한번 설명하는 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설은 개교 동기의 정신과 물질의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담론이다. 소대산의 무릎 아래서 훈도받은 제자인 송도성이 쓴 이 회설에 개교 동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전개되어 있다. 소대산의 가르침을 소화하여 개념화한 내용이다. 송도성은 정신개벽의 정신을 기술적 정신과 도덕적 정신으로 구분하여 기술적 정신은 물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정신이라면 도덕적 정신은 물질을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정신이 물질 문명과 관련이 있다면 도덕적 정신은 정신 문명과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정신은 기술적 정신에 의해 개벽된 물질 문명을 구하고 사용하는 도덕으로 이러한 도덕을 개벽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은 윤리나 예절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도에 따라 덕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송도성은 회설의 마지막에서 이 정신개벽이 되어야만 개벽된 물질이 그 공덕과 가치가 참으로 드러날 것이요. 이 물질과 정신이 양방면으로 개벽되어야만 인류 생활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개벽된 물질 문명과 정신개벽의 가치를 병행하도록 주창하며 정신적 개벽 사업에 각성하여 동참할 것을 당부합니다. 표현이 명쾌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 보셨겠지만 초창기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논의가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논의를 더 발전시키지 못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그 어떤 사유의 깊이를 가지고 논의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지금 시대에 또 맞게끔 지금 시대 언어로서 과연 논의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나간 편이죠. 오늘 많이 나간 편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 좀 얘기를 했고 계속 이제는 좀 서로 그냥 자유스럽게 오늘은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부러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자유스럽게 서로 음소거하시고 서로 그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그냥 나눌 얘기도 있으면 나누기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출타원님, 네. 출타원님이 말문을 열어보시죠. 출타원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초대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그 동기 교무님, 원사원 선배님도 함께 해주셔서 매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을 내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본인들이 시간을 발표해줬어요. 네, 시간을 계속 내야죠. 네, 그냥 뭐 크게 크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동의가 안 되는 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난 좀 동의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네, 저 원호경, 오늘 말씀하세요. 네, 오늘 이공주 종사님 수필 아니다. 주사님 수필 중에서 25쪽에 보면 미광 3번 단락 아랫단락에 금광 미구 같은 만폐일성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실업에 종사하여 합법적으로 구하게 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산업공상의 이 사업도 지금 4차 산업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양태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미두가 결국 현재 주식 투자 채권 이런 거 같은 거다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투기냐 투자냐 이런 구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투기예요. 이 일제 강점기에도 이 미두 그러니까 콩과 쌀로 가지고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의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면 돈을 막 번 거예요. 투자해갖고 막 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과 관심을 가지고 대종사님이 가르치면 저의 사고방식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제 사고방식이 생겼다고 봐요. 대종사님은 처음부터 끝허리까지 뭘 했냐? 자리타가 되도록 한 거예요. 자리타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공익사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행정 지도자들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미두나 이런 표현 있죠.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일확천금을 벌어요. 그것도 불법과 악법 이런 걸 온갖 동원을 다해서. 또 국가사회에 공익의 정보를 가지고 나서 그 근처에 땅을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번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다 환수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종사님의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저는 확실한 안정된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정된 돈을 벌고 또 가만히 있으면 많은 이익들이 와요. 그것은 그 자리는 사은님의 도움으로 됩니다. 왜요? 의사 하나를 예를 들읍시다. 그 비싼 장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민초들이 냈던 세금으로 그걸 사서 공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왜 시켰냐? 사람들이 아프니까 그 공익을 해라고 우선 그것을 배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도 해준 거예요. 그러면요, 보훈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사고방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종사님 가르침. 교당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주식 투자했으니까 엄청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교당에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면 안 되겠구나. 조금 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대종사님 여기서 볼 때도 여기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해탈이 자기가 해롭고 남이 이로울지언정 자리해타 자기는 이롭고 남은 해롭고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롭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정신개벽을 하자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정신이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성리를 알았어요. 원불교 성리를 알았다는 건요. 그 성리에 의해서 어떻게 사은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 정도 갖고 되는 건 줄 아세요? 대종사님의 성리는요. 성리를 알으니까 사은에 보은할 것이 확 드러나요. 사유를 실천을 왜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자리타가 되도록 그래서 교당에 왔을 때 공무원이 오면 공무원이 확고하게 이런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근데 어느 날 우리 교당도요. 이런 말을 법석에서 얘기하면은 싫어해.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 욕이 나오려고 하네. 이런 것을 당당히 이제 얘기할 때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쌍의 성리를 알아가지고 그 성리로 보면은 사은의 세계가 성리를 알았다는 건 사은이 왜 이렇게 드러난지를 환히 아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래서 보존하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물질 문명 시대가 막 되는데 여기에 정신 개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응사님의 이 답인데 그건 교법적으로 한다면 이 착이 없는 이런 이 자리에 기반을 해서 왜 보온을 해야 되는가? 사은에 보온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내가 지금 세상 옛날에 상업자본주의였어요. 자본주의 태동이 이 물질 문명 중에서 사회 현상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어느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사니까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해요. 최소한 그것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네, 이런 말 하면은 현실 모른다고 또 많이 말을 해요, 저한테. 정말 현실 모르는 분이네요. 그래서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갑니다. 보세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상업자본주의의 이해하려면 아라비아 상인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태백산맥을 이쪽에서부터 소금을 치고 태백산맥을 뻘쩍 넘어가면 소금값이 올라가요. 거기서 또 쌀을 또 갖고 뻘쩍 넘어오면은 저쪽 가면 비싸요.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상업자본주의. 아라비아 상인은 사막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었죠. 그런데요, 산업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유행을 만들어요. 유행. 산업자본주의. 유행. 그래서요, 나 요즘에 뭔 신발을 신고 가면 쳐다봐. 왜냐하면 그것이 옛날부터 이게 유행이 나 유행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구나. 멀쩡한데 이것이 불편한 것이 되어버려요. 유행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죽이나마 이제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이제 가상과 생체가 이렇게 칩투되어 있는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문명. 이런 속에서도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제는 뭡니까? 생각나네. 돈.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로 바뀌어요. 돈이 지가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나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돈이 일을 해요. 돈이 돈을 벌죠. 저는요, 그렇게 버는 돈은 대부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공공적 요소에 사용이 돼야 돼요. 그것을 개인이 다 그것을 내 노력이라고요? 아담 스미스나 존 로크의 사유를 봐도 말이 안 돼요. 내 노동이 결부돼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서구 사상들 얘기한다면 또 그런 논의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서로 이렇게 이 물질 문명의 사회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그래 대무사님 표현 부분에 자리이탈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자리이탈하는 말. 어디 나와요? 착 없는 이런 쌍자리, 고요한 이런 쌍자리를 알면은 동포운이 드러나는데 동포우 도가 뭐예요? 자리타우 도잖아요. 청리를 알았는데 자리타우 도에 입에 대는 말을 해요? 그냥 헤딩을 해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그래놓고 무슨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럼요. 오늘 요새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해서 그게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일단 사람들이 대중의 유행성이라는 것이 그게 떴다 하니까 심지어 굉장히 폭력물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그것을 19세 이상 관람 가능한 그런 드라마를 초등학생들까지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딱 온 거예요. 오늘 하루만 딱 입장하면 오징어 후속편 무료 입장. 그게 낚시밥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맛보게 하고 또 이제 유행시켜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돈들을 쓸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나는 국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기 뭘 위해서 물어보려고 돈을 쓴단 하느냐고.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이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타인한테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소신껏 살 것인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돈을 벌. 그러나 사회의 방향을 우리는 이제 정치제도라든지 정치도 생활이에요. 생활. 제도라든지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세상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심지어 동네에서 모여도 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자손들한테는 뭔가 사회라는 것이 깔끔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을 때 돈을 버는 방식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대종사님이 가르침을 하는 우리는 이런 논의가 돼야죠. 고민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세상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나보고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도요. 당신이 실컷 대각하셔놓고요. 사은의 도움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부혼자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용신법 또는 뭐 정신개벽 뭐 이런 용어 나오는데 이런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대변사님께 이 회상을 이렇게 폈을 때 우리는 우리라고 막 사회 문제를 막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같이 이렇게 막 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저같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저같이 하겠습니까? 저같이 말하면 분명히 또 후드로 맞아요. 또 한번. 그러나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종사님이 꿈꿨던 이 회상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교법의 총서를 할 때 교법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피신 이 회상관이 뭐냐. 회상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회상을 생각하시냐고. 여기 대종사님이 계속 자리탑. 그때 사회에 따라서 우리 수준만큼 해 가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서나 나름대로 해보려는 거하고 그냥 스위치 끄세요. 여기 할 말이 있었는데요. 생략하고 다른 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원타우님 여기 뭐죠? 음소거. 예예 네. 음소 생각이 안 나. 음속? 예 들려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라고요? 아니 손 들으셔가지고 제가. 아, 여기서는 뭔가 사인만 하면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게 손을 이렇게 드셔서. 저 때문에 한번 웃으시라고. 감사합니다. 어느 교무님, 네, 제사님. 저는 오늘 그 관점이라는 말씀이 좀 와 닿았어요. 진리적 종교 신앙이나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나 저도 그렇게 그냥 양면 혹은 병진해야 될 면으로만 이제 이해를 해왔었는데, 그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제 진리적 종교 신앙 면으로 보면 그렇고 또 이 전체가 사실적 도덕 훈련 면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좀 와 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와 연관해서 작업추사 우리가 사막 공부 가운데 작업추사 과목에 맞으면 사원 보온 사유 실천의 내용이 있다는 말씀은 이제 수학 시절에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연결 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고 언뜻 이제 들어지는 생각은 그 물질 문명이 개발되니까 정신 문명을 같이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신 문명을 그 물질 문명을 선용하자는 내용과 아울러서 그러면 영역상전이라든가 이사병행을 견지해서 보면 우리가 정치 세력을 확장해서 확장뿐만 아니라 물질 문명을 그 정치 세력의 바탕에서 또 선용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문명도 우리가 개발하는 개벽해 나가는 그것도 담당을 하는 것이 그 교법 정신에 맞지 않냐. 단순히 막 개발되어 가는 물질 문명만 막 쫓아가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러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수비 위주로 하잖아요. 약할 때는 수비 위주로 우리가 축구 해보면 아시잖아요. 좀 실력이 딸린 사람이 공격 위주로 갔다가는 뭐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비를 잘 하고
상대 공격에 대해서 수비를 잘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팀워크가 형성되면 이제 공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신문명계 정신개벽의 주종목이 돼야죠. 저희들은. 그러나 저희 교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도들 중에는 뭐 사업도 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과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공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법률가도 있을 것이고 그 자기가 그 산업공상 생계로 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정신개벽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그걸 공급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죠. 우리가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개교 동기는 원불교가 잘 소화를 못해요. 이거 현실이에요. 잘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점은 학부 때도 잘 이게 해가야죠. 하나씩. 그러나 이 가치관을 이런 그 대중사회 회상관을 가지고 이런 회상관을 가지고 훈련도 해야 되고요. 이런 회상관을 가지고 연불도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연불도 하죠. 정신개벽을 하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거 연불해 갖고 극락 가려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연불법에 보면 자성극락을 말하지 그냥 극락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자성극락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개벽되는 경지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은 우리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신개벽의 길을 잘 여기 말하는데 인도를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특화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 교무 같은 교무들은. 그러나 제가 기도진들한테는 이것을 그 가르침으로 자기가 공학도 어떻게 보면 정신개벽을 해서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이로움이 되도록 하려는 가치관이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면 용신법이라는 걸 너무 이거 좀 말 잘못하면 좀 이상한데 경계다 하고 내 마음 편안하고 이렇게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신법이라는 게. 너무 좁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교의품 29장, 30장을 이걸 단순히 그냥 마음 공부다 해갖고 마음 공부가 개교 동기라는 말을 생각을 못했어요. 대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신문명 이코르 용신법이다. 그 단어를 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 대종경 자체를 뭐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풀어서 주석해 줄 때 대종사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해본 겁니다. 처음에 만나셔서 제가 좀 오늘 좀 제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좀 진짜 원래는 여기 이 법설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좀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걸 맛배기식으로 해서 좀 그리고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하고 다 읽어보지 못하니까 나머지도 좀 읽어보시고 이때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공부했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지금 저희보다 훨씬 나서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왜 언제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이렇게 웅장한 이 드라마를 우리는 왜 이런 드라마에 참여를 못하고 찌질하게 사냐고 우리가.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브레이크 걸. 그리고 뭐 저야 브레이크 걸으면 또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총서편을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추타원님 더 하는 게 좋겠어요?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다음 1시간만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럽시다. 한 번만 더 그 총서편 전체를 놓고 네.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다음 주는 평소처럼 그 금요일 날 저녁 7시 합시다. 예.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나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요. 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저희가-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네. 다음 주. 제가 과하게 한 얘기는 이렇게 쓱 빼내면 돼요. 빼내고 본인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건강하시고요. 하실 말 없죠?